네, 매일 오후 8시 종목 핫딜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뒷심이 부족했던 시장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엔비디아발 홍풍의 영향으로 반도체주 일제히 좀 상승 탄력을 받아가면서 오늘은 좀 시장이 상승하려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삼성전자 하락 전환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도 그에 따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코스닥 지수는 상승 탄력을 유지해가면서 빨간불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네, 삼성전자의 실적이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실적이 오전장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실적 발표는 오전에 발표가 됐는데 왜 오후장에 반도체주들이 무너졌을까? 이런 부분들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쇼핑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어서오세요. 화요일에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곳에서 종목 상담과 많은 정보 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단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인성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갑자기 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토르 멘토님. 네, 너무 죄송합니다. 네, 오늘장 반등을 시도하는 듯 하더니 결국에는 또 기대감을 저버리면서 하락장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자, 여러분, 제 이름은 까먹으셔도 제가 드리는 종목명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뒤끝이 너무 길어요. 네. 자, 지수의 상황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내려올 거라는 생각은 모두가 다 같이 하셨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코스피 지수의 대장격인 삼성전자가 지수를 따라가지 않는 움직임이 3거래일째 나타났었죠.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갭을 띄우고 갭을 띄우고 음봉이 나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미국장에서 엔비디아의 전고점 경신으로 인해서 갭이 뜨는 것까지는 오케이, 거기까지는 알겠으나 거기서 더 갈 수 있겠느냐라는 퀘스천 마크가 분명히 달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수가 하락하는 와중에 삼성전자의 하락분을 똑같이 바라보고 나니 어떻습니까? 지수가 내려왔었던 그 움직임과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않았다면 지수처럼 내려왔다라는 가정하에 내려온 그 각도기가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이 차트를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자, 지수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 지수가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어디서부터 보셔야 되냐면 바로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입니다.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이 가격 구간을 보셨을 때 지수는 지속적으로 내려왔죠. 그런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내려왔어야 했는데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갭을 띄우면서 위로 올라가다가 결국엔 큰 폭으로 갭을 띄우지 못하고 내려왔는데 그 내려왔을 때의 움직임이 지수랑 똑같이 놓고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같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이어지는 것은 명백한 상황이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수가 내려앉았을 때 역시나 삼성전자가 갭이 뜰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작용을 했으나 마찬가지로 코스피의 지수가 갭을 띄우기는 했지만 결국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려던 그 움직임이 오전장에 어닝 쇼크가 나오는 것에 아마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뭐지? 이거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3분기에 이미 실적이 안 좋다라는 발표가 나왔고 4분기까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치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주도적이었겠지만 점심을 먹고 난
증권가에서 바라봤었던 삼성전자는 조금 달랐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수는 하락을 했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코스닥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코스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 932.01포인트 이 자리를 이미 코스피는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 자리겠죠. 여기입니다. 2668.21포인트를 이미 넘어간 상황에 주가를 지수를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어가서부터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 심리를 갖는 게 아니라 코스피 지수가 덩달아 내려오면서 코스닥과 같은 자리까지 내려와 준다면 그때부터 양대 지수 모두 상승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이 딱 절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박스권으로 바라봤을 때 코스닥도 마찬가지 박스권의 중단까지 올라와 있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의 중단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부터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모든 모멘텀은 준비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 JP모건 헬스케어는 8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시장에서 뉴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종목들 중에 뉴스가 없는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종목 에코바이오를 예를 들 수 있을 텐데 에코바이오가 지금 올라간 이유가 시장에서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로 주가가 올라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JP모건 헬스케어의 끝까지 제약바이오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작용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지켜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크로젠이 또 한 번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툴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유전자 가위 치료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크로젠은 그 당시에 유전자 가위가 아니라 유전자 관련주로만 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마크로젠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유전자 관련주들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의 훈풍이 기대되는 시장 지금부터 만나보실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금요일까지는 지속적인 조정 행보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있죠. 바이오주들 뿐만이 아니고 반도체 관련주, IT 관련주, 디스플레이 관련주, AI 관련주들의 모든 종합체라고 볼 수 있는 CES2024가 라스베이거스에서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ES2024에서 나오는 그런 이슈들과 그리고 중국에서 새로운 발명품이 나왔습니다. 디스플레이인데 AI를 접목시킨 TV가 나왔는데 이것으로 인한 TV 시장, 디스플레이 시장의 변동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지각 변동의 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과 가격을 과연 샤오미처럼 저렴하게 내놓을 수 있을 것이냐,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AS 정책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신뢰도를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글로벌 투자사들에게도 집중적인 이목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과 아마존 익스프레스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습니까? 배달에 택배비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AI 디스플레이 TV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1월달과 2월달에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저점을 찍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종목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1차 상승 파동을 내보낸 이후에 저점을 경신하지 않으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라면 이번에 2차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종목 분석을 드릴 때에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제약바이오, 반도체, AI, 로봇, 그리고 한 가지 더 디스플레이까지 이제는 같이 보셔야 되는 시장이 왔다라는 설명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았었던 테마는 마이크로 LED였습니다. LED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LCD, LED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디스플레이와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서 내일 시장도 같이 한번 재밌는 시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긴 말씀 속에 정말 우리 시장에 대한 수많은 힌트들을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제약바이오, 반도체, AI, 로봇주, 그리고 디스플레이주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또 종목 상담에서 또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15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마이클라이언님께서 보내주신 SPG입니다. SPG 종목이고요. 36,1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답답한 흐름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이렇게 왔는데 SPG 오늘 종가는 34,950원에 마무리해줬습니다. 최고점이 전고점이 44,800원이었던 거를 고려한다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SPG 앞으로의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SPG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걱정거리가 아예 없어요. 네,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SPG라는 회사를 말씀하시자마자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건 감속기, 로봇 이 두 가지 테마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인데 왜? SPG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로봇 관련주 중에서 가장 매출을 잘 내보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SPG와 함께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면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리노공업까지 같이 보실 수 있겠지만 리노공업까지 같이 보지 않더라도 SPG는 로봇 관련주의 훈풍이 불어올 때 그 누구보다 더 성실하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렇다면 바닥을 잡아준다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저는 2024년에 전고점이 44,800원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PG는 지속적으로 보유해보시는 의견 드려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SPG 로봇 관련주들의 훈풍이 불어왔을 때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고점 44,800원 이상을 이번 연도에 넘을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현재 종목 진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서 종목명, 비중, 그리고 매수가 남겨주시면요.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취한다님께서 보내주신 알테오젠입니다. 78,000원에 들어가 있고요. 수익 중인데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중 20% 들어가 있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종가는요. 93,000원에 마무리해줬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바이오 시밀러 기업으로서 충분히 본인이 보여줘야 되는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단으로 열려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근거 몇 가지를 제시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는 영업이익이 아직까지 적자를 보여주고 있지만 바이오 시밀러로서 충분히 이 정도면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적자 폭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런데 꽤나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바라봤을 때도 이 정도면 그래도 아직까지 제약 바이오 주들 중에서는 그래도 탄탄한 정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바로 이 자리겠죠. 파란색 저항선이 되는 가격 구간이 잘 보시면 88,100원입니다. 그런데 88,100원에서 지지가 되고 다시 한번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건 역시나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의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시장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지만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 건 첫 번째, 88,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비중의 10%는 먼저 익절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10만 원까지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JP모건 헬스케어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좋을 텐데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약간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 가지고 전혀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제 생각엔 10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으나 그 이상으로 바라보기에는 위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0만 원 가격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전량 익절하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단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현재 종목 진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요.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서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가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먹보 네오샘님께서 보내주신 태영건설입니다. 정말 말 많은 종목이죠. 뜨거운 감자죠. 네, 태영건설 2,619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5% 정도 가지고 계시고 매도는 언제쯤 좋을까요? 라고 왔는데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태영건설 오늘 종가 3,440원에 마무리해주면서 7%대 상승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향방이 참 궁금해지는데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기업이 작전을 치는 종목입니다. 잘 보시면 워크아웃을 발표를 한 날짜로부터 정말 딱딱 떨어지는 그런 작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작전이라고 부르는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총선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4월 아닌가요? 4월 10일인데 태영건설의 2차 회의가 4월 11일입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느냐? 정부의 정책으로 태영건설을 살려달라. 왜? TY홀딩스는 살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SBS 매각할 생각 없어 보이고요. 그런데
태형건설을 그러면 워크아웃을 해서 회사를 공중분해시켜도 TY홀딩스는 SBS를 놓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만 문제가 되는 건 대주주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자사를 매각했으면 그 매각 자금을 TY홀딩스로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태형건설에 불을 끄는 데 사용을 해야지 왜 너네가 그 돈을 가져가. 그 돈 일단 뱉어내. 그리고 SBS 매각할 방법 찾아와. 왜? 어떠한 이슈 때문에 공영방송사에 대한 매각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거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태형건설이 결국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진 않을까. 그렇다면 주주 가치가 희석되지도 않을 뿐더러 대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불안 심리는 지속적으로 고조되겠지만 어떻게 될 것이냐. PF가 가장 큰 관건이라는 겁니다. 이 PF로 주택이 지어지고 있는 레지던스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사업분들이 있는데 이 PF 상품들, 프로젝트 파이낸싱 상품들이 어떤 식으로 과연 적자를 면회할 수 있을지, 만회해 나갈 수 있을지 그것이 가장 큰 이슈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 흐름이 결국엔 본전 부근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건 기대 심리가 기업이 작전 친다 그러면 태형건설은 워크아웃이 안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음모론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와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총선 때까지 어떠한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태형건설의 주가는 다시 한번 곤두박 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매매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의 저점을 이탈할 때 그렇다면 내일 기준으로는 오늘의 저점을 이탈할 때겠죠. 그렇다면 그 다음 날인 목요일을 기준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수요일 날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을 때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점을 이탈하는 그 순간 종가 기준이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모든 물량을 익절하고 나오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죠. 자,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들어보자면 태형건설 단기간에 빠르게 내려왔지만 빠르게 다시 그 자리를 원복했습니다. 그런데 소록스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무상증자 14배가 뜨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왔는데 올라왔지만 점상으로 올라가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오늘 시간의 단일가 가격까지 합산했을 때 오늘 하한가를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간 만큼 내려올 수 있다라면 태형건설도 마찬가지로 내려온 만큼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태형건설 같은 경우는 반대로 내려갔었던 이유가 워크아웃이기 때문에 올라갔었던 게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불안 심리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설명을 덧붙여 보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어제의 저점을 오늘은 어제의 저점, 내일은 오늘의 저점을 이탈할 때면 익절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형건설 참 말 많고 탈 많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데요. 전거래일 기준 저점 이탈 시 그 자리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짜주셨습니다. 네, 오늘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은지캐스터와 함께하는 15분 상담 코너를 통해서 태형건설에 대한 상담까지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방송 시간 안에 좀 상담을 못 받아서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걱정 없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고요. 톡방 안에서 상담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번호 하나가 나가고 있죠. 02-2128-8566번으로도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좀 강했습니다. 오전장에 좀 잘 가려나 사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좀 시장을 봤거든요. 네. 근데 오후장에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그래도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쉬운 흐름이었어요. 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저랑 앞서서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그래도 눈부시는 시세를 나타낸 종목들은 있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네네. 그런 종목들이 좀 어떤 특성을 지녔는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그 힌트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엔 시장에서 가장 크게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단기적인 이슈들입니다. 테마성이 짙은 종목군들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 그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주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뉴스가 나올 때 반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뉴스를 내보내는 주체가 누구일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뉴스를 내보내기 위한 이유, 뉴스를 내보낼 수 있는 이유, 주가를 올려야 되기 때문이라는 건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그 뉴스를 내보냈을 때 주가를 올려야 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을 겁니다. 세력들의 매집도 끝나 있을 거고요. 이미 도화지 안에, 하얀 도화지 안에 그림을 다 그려놓은 상황일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림을 채 다 그려놓지 못한 종목들의 경우에는 주가를 따라서 올릴 때 부담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따라 올라간다 하더라도 금방 꼬꾸라질 수 있다라면, 대장주와 부대장주의 역할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반대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뉴스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왜? 한 번의 상한가로 세력들이 물량을 모두 다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세로 이어나갈 수 있는 준비를 마쳐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에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 봐야 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사실 저는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오늘 좀 다시 한번 좀 네. 집중되고 높기도 했었고, 그런데 오늘은 LCC 관련된 종목들 좀 나이던데요. LCC 관련주들 많이 보셨나요? 그렇죠. 디스플레이 관련주는 안 보셨습니까?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잠시 뒤에 한 네. 가지 종목이 좀 눈부신 시세가 이미 나올 나타나긴 거니까. 했는데,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AI 관련된 내용들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삼성에서 진행하는 CS2024가 과연 어떤 식으로 더 크게 여파가 일어날 수 있을지를 아셔야겠지만, CS2024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무조건 AI겠죠. AI를 보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두 번째, 생활형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마찬가지로 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디스플레이 빠지면 섭섭하죠. 왜입니까? 그쵸. CS2024뿐만이 아니라 2023, 2022, 2021도 마찬가지로 열렸다 하면 가장 부각받았었던 건 화려함이었습니다. 네. 그 화려함을 장식하는 건 결국 디스플레이 쪽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 정도 선에서 갈무리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로봇 관련주까지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만 보시면 CS2024에 대한 정리는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자, 주식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예측 범위 안에 있는 종목군들을 먼저 선별해 놓으신 이후에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 중에 갑작스럽게 주가가 올라가는 그 종목이 바로 CS2024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일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진입해서 내가 세워놨었던 시나리오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원칙적으로 잡아놓은 손절선을 이탈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대응의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트들의 상승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최근에 거래량이 큰 폭으로 붙으면서 주가를 올려놓고 그 자리에서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뉴스와 함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이 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최근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을 설명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제주반도체가 먼저 간 것이 아니었었죠. 누가 먼저 갔습니까? 칩스앤미디어, 텔레칩스가 대장주와 부대장주로 주가를 올렸는데, 그리고 나서 온디바이스와 관련된 뉴스가 없다 보니 갑작스럽게 혜성처럼 등장한 제주반도체, 그 다음에 제주반도체가 올라가니까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따라 올라갔었던 퀄리타스 반도체, 그 상황에 제주반도체와 퀄리타스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줬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들, 가온칩스와 심탭까지 있었는데 가온칩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뉴스를 내보내면서 주가를 올렸단 말입니다. 그쵸.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올라가기 버겁다라고 말씀드렸던 심택도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 상황에 저는 텔레칩스를 29,800원 아랫단이라는 정말 어느 가격이든 매수하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5,000원을 넘겨서까지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많이 내려와서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처음 대장주였던
칩스앤미디어와 텔레칩스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텔레칩스는 상승할 가능성 있어 보이고요. 칩스앤미디어는 무상증자로 나와 있는 960만 주 신규주가 시장에 어떻게 드러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칩스앤미디어의 주가보다는 텔레칩스를 매매하시는 게 더 맞다라는 설명과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심택까지 온디바이스와 엮여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테마도 함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택도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면 온디바이스에서는 텔레칩스와 심탭을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이 두 종목도 마찬가지로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과 캔들의 모양에서 특이점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진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CES 2024에서도 마찬가지로 뉴스가 나올 수 있는, 그리고 CES 2024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언급될 수 있는지 그 모든 자료들을 모으셔서 종목을 선별해 놓으시되 먼저 진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이점이 발생했을 때, 주가가 눌릴 때 같이 들어가 있다가 뉴스가 나올 때 공포의 자리에서 혹은 광기의 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매매 전략을 세워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매크로 매매라고도 많이들 불러요. 그렇죠. 네, 그 방법을 어떤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나 너무 어려워 모르겠다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CES 2024에 대한 기대감 엄청 났습니다. 이 모멘텀만 가지고 좀 움직였던 종목들 이제 다시 한번 시세를 내주는가 싶은데 그 안에서 힌트가 될 수 있는 종목들 발굴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CES가 있을 때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디스플레이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제 난리가 났습니다. 있었는데 없어졌다라는 타이틀과 함께 네. 본 적도 없는 디스플레이다라는 좀 키워드를 들고 오면서 삼성전자랑 LG전자 다 조금 네. 각광을 받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그 안에서 오늘 확실히 주목받은 종목이 바로 광전자라는 종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종목을 또 포착을 해주셨더라고요. 바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광전자입니다. 광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름 앞 글자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광 센서를 개발하고 있고 LED와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수혜를 받았냐면 어제 발표됐었던 삼성과 LG에서 만들어낸 투명 디스플레이, 투명 TV가 상용화가 될 그 기대감에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주가가 올라갔단 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우리한테 돌아왔을 때 가격은 당연히 이 프라이스 딱지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왜? 가전제품은 말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월과 2월 달이 가장 사기 좋은 시기라는 걸 아실 거예요. 3세패도 있죠. 그런데 그때가 왜 가장 좋은 시기냐? 2월 상품들이 가장 많은 할인을 하는 시기라는 말입니다. 그렇긴데 잘 보시면 투명 LED 제품이 나왔다? 우리는 올해 못 살 겁니다. 그죠? 네. 그렇다면 과거 시점에서 나왔던 그 TV들을 구매하는 게 더 효과가 좋은 시장이 될 텐데 정말 투명 LED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LG에서 만들었었던 롤러블 TV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돈이 있으신 분들은 구매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 과연 이 제품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리서치를 할 수 있는 네. 1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 1년 동안 리서치가 끝난 제품들이라면 그리고 상품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리뷰가 나온 상황이라면 내년에는 2월 되는 투명 TV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층이 더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 메리트가 분명히 없을 거예요. 코스트가 너무 높게 나올 수 있는 그렇겠죠. 제품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 제품이 실사용에서 투명이라는 얘기가 들어왔을 때 제가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실 텐데 자, 제가 여러 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공돌이였던 시절에 그때 당시에도 삼성전자에서 연구 과제가 나왔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였었냐면 액정 접어보라고. 네. 핸드폰 액정 접어보라는 연구 과제가 나왔었는데 접는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발열이었습니다. 이 발열을 해결하지 못해서
베이킹을 하는 목장갑을 끼고 만져야 될 정도로 디스플레이 온도가 100도 이상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는데 결국 그것을 해결하고 나온 제품이 바로 폴더블 폰이었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투명이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제가 걱정했었던 건 한 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전력 소비량이 꽤나 많을 텐데 지금처럼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면 안 되는 시기 왜? 전기요금이 점점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전력 소모량이 인상되는 시기라면 TV 몇 번만 봐도 누진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가정집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 그렇다면 이건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되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마찬가지로 나온 지 1년 정도면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리뷰 작업이 끝날 것이고 그 리뷰를 통해서 실질적인 전기 소모량과 그리고 제품의 가격으로 비춰봤을 때 이 제품을 진짜 구매해도 괜찮은지 중고로라도 나온다면 내가 구매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모든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각광을 받는 정도로는 주가가 단기적인 상승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광전자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제품까지 이제 만들 수 있는 거구나 네. 라는 게 주식시장에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됐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기술력이 늘었다 정도로만 이해하신다면 광전자의 상승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텐데 지금부터 차트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00일 차트입니다.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저항을 받았던 가격 구간 3,000원 후반대에 2번이나 도달을 했었던 종목이죠. 그런데 주가가 큰 폭으로 눌리면서 1,000원 후반대까지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온 이후에 언젠가 포착이 된 종목이죠. 토르기법으로 포착을 해서 지금 손실 구간에서 놀긴 했으나 문제가 되지 않는 가격입니다. 핑크색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첫 번째 상승 파동으로 볼 수 있는 갭을 띄울 수 있는 상한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내일은 2,780원만 넘겨서 종가를 형성해 준다면 광전자는 단기적인 조정 하락 횡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3,000원을 넘기는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상승으로 언제까지 상승할 수 있겠느냐?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3,000원 후반까지 상승하기에는 무리가 될 수 있겠지만 3,000원 중반대까지는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전자는 지금 시점에서 신규 진입은 무서우시겠죠. 네. 하지만 조정 횡보를 받으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진입 자리를 여러분들께 라이브 방송 또는 노란톡방 안에서 제시해드릴 수 있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한 번 더 언급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OLED 관련된 종목으로 오늘 상한가가 포착이 됐었던 광전자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오늘의 고점 부근을 다시 한번 돌파하게 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000원 중반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 시장에서 좀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럼에도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한번 진입해 보시기를 권해주셨는데요.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OLED 관련된 대장주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LG 디스플레이랑 또 야스라는 종목도 좀 떠오르는데 보셔야죠. 오늘 좀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연관을 또 시켜야 되나 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연관시킬 것까지는 없습니다. 너무 규모가 큰 종목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과 직결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면 눌릴 수 있는 자리라는 건 충분히 알고 계셔야 돼요. 왜? LG 디스플레이가 코스닥 종목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코스피 종목이죠.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지수가 빠지는데 지 혼자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뉴스가 있어도 아직 CES 2024는 시작도 안 됐는데 그쵸. 지금 지수 주가를 올리면 오히려 몰매 맞습니다. 누구한테 몰매 맞겠습니까? 공매도가 안 돼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순매수로 들어온 물량들이 지금 올라갈 때 아닌데 올라가면 누를 수 있다는 거죠. 누른다면 그 자리에서 매도했던 물량 언제 다시 사겠습니까? 눌러서 주가 내려가면 거기서 다시 사겠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어닝 쇼크가 나온 건 오전인데 오후에 왜 눌렸겠습니까? 누군가 갑자기 누르니까 눌렸겠죠. 지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눌린 겁니다. 누르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게끔 시장에서 반기를 들지 않게끔 시장에 유동자들의 눈밖에 나지 않게끔 지수는 웬만하면 거스르지 않는 것이
대형주들의 포지션이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OLED 관련된 종목 중에서 좀 대장주의 역할을 해낸 종목들은 왜 오늘 빠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수의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는 종목이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종목은 어제도 잘 갔고 오늘도 잘 간 종목인데 DNC 미디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나 혼자만 레벨업, 네. 이 웹툰에 좀 영향을 받으면서 기대감이 좀 실리고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웹툰을 안 봐서 이 웹툰이 얼마나 대단한 웹툰인지 몰랐거든요. 야, 이 웹툰을 안 보시면 저 같은 노인네도 웹툰을 보는데 웹툰을 안 보신다고요? 그렇죠? 이거 좀 알고 안타깝긴 한데. 계셨어요, 기존에? 나 혼자 레벨업이라는 애니메이션은 몰랐습니다만 웹툰 자체는 좋아합니다. 예, 웹툰 자체는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 그냥 누워서 잠자기 전에 보다 보면은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는 네. 편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소설과 같은 맥락이라고 그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가 소설을 볼 때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글귀로 상상을 펼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웹툰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애니메이션화 되어 있긴 하지만 그를 통해서 똑같이 작가의 의도와 작가의 생각관념 그리고 이 웹툰에서 어떤 재미있는 요소들을 찾아냄으로 인해서 시간을 조금 더 알뜰하게 쓰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왜? 지금 같은 M4 세대는 어떻습니까? 즐길 거리, 놀 거리, 먹거리가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TV를 또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보상자라고 네. 불렀었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놀리면 안 됩니다. TV 없으면 지금 젊은 세대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고령화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우리 꿈나무들이 가장 즐겨보는 핑크퐁, 아기상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삼성출판사와 토박스코리아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지 여러분들 다 보셨죠? 물론 저출산과 또 연결되어 있기도 한 정책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들이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중장년층으로 가면 갈수록 돌아다니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퇴근하면서 출근하면서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난다면 그것들이 결국에 산업에서 상품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적인 요소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 설명을 드려보자면 웹툰과 웹소설이 2030년까지 연간 70조억 원 규모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네. 거기까지는 조금 부풀려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 제가 숫자로 지속적으로 언급드렸던 비만 치료제 정말 중요하겠죠. 근데 이 비만 치료제의 규모가 137조 원 규모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 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비만 치료제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닌데 70조 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저는 품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아야 10조에서 20조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70조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때 가서는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때는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 일어난 거 아니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틀렸다면 여러분 지금 초전도체 매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초전도체는 현상만 나타났다 했을 뿐 그 현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진 게 없죠. 그런데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초전도체 관련주들 하락한 거 보시면 네. 대충 윤곽이 잡히실 겁니다. 왜?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튬 관련주도 마찬가지였어요. 1990년대에 리튬이라는 원물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전기차를 만들 수 있진 않을까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었는데 결국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밀레니엄 지나고 나서지 않습니까? 2010년 지나고 나서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전기차로 나온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로 나왔죠. 일본에서. 그렇다면 초전도체도 마찬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웹툰 2030년까지 70조 원 규모 간다. 그러면 지금부터 2030년까지 종목 끌고 가셔야죠.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 없다인 거죠. 왜? 그때까지 이 종목이 살아있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지 못할 뿐더러 그렇죠. 그때 70조 원 규모가 되지 않는다면 주가는 올라가지 못할 테니까 그래서 더
보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2차 전지가 2023년에 리튬과 관련주가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에코프로가 150만 원을 넘길 수 있었던 이유도 테슬라가 2023년부터 전기차를 판매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2023년이나 돼서야 전기차와 2차 전지, 리튬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갔었던 이유는 다른 테마보다 더 부각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초전도체도 마찬가지, 웹툰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이 나오는 이 모멘텀은 단기적인 재료라고 판단하시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설명을 같이 드려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DNC 미디어의 경우에는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이미 조정 행보를 꽤 오래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순간마다 조정 행보를 받았는지 잘 보시면, 자, 120일 차트에서는 세 번째 토르 자리가 안 나오니까 600일 장기 차트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빗기둥의 자리가 보이실 거예요. 그 빗기둥이 나온 이후에 그 자리에서 조정 행보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토르 기법이 포착된 중기 차트를 봐야겠죠. 자, 그 중기 차트가 나오고 나서부터 그 기법의 자리에서부터 상승 조정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오늘 한 번 더 토르 기법이 떴다라는 것, 첫 번째에서는 그냥 물 흐르는 자리, 두 번째에서는 상승 추세로 조금 전환된 자리, 세 번째에서는 위로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DNC 미디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2,700원, 33,3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긴 했으나 이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600일 장기 차트로 봤을 때 이 종목은 48,600원이라는 고점이 있는데 더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그 윗단에 올라가야 하는 벽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자리는 48,600원이지만 거기까지 못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토르 기법으로 포착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으며 DNC 미디어의 경우는 리뷰 종목으로 들고 나왔지만 오늘 또 포착됐기 때문에 네. 언급드리겠습니다. 최소 20%의 수익은 확보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DNC 미디어라는 점 다시 한번 언급드려 보면서 이런 종목들 종가가 끝나기 전에, 장이 끝나기 전에 종가 베팅을 따라오고 싶으시다면 저와 함께 하셔야지만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이 인생작을 두고 좀 말이 많습니다. 이 작품을 빼놓고는 좀 인생작을 논할 수 없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작품인 만큼 DNC 미디어에 좀 기대감이 많이 실리고 있는데요. 토르 기법이 단기간에 3번이나 뜬 종목입니다.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좀 급등 시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 종가에 들어갔어도 이 기준점으로 해서 20%의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조금 빠르게 내용들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옆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주세요. 그럼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꾸준히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리뷰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제우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을 10월 달에 추천을 받았는데요. 사실 고점은 1월 3일에 좀 나왔었고 지금은 좀 조정 부근에 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좀 빠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영향을 받는 듯한 모습인데요. 오늘 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1월 3일에 좀 종가 부분을 좀 넘어선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시도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우스 무슨 종목입니까? 반도체 관련 종목. 반도체인가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테마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서요? 네, 로봇인가요? 로봇이요. 어떻게 봐야 되죠? 디스플레이로 보셔야죠. 오. 네, 디스플레이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였으면 주가가 삼성전자처럼 내려앉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는 1월달과 2월달에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나올 수 있으며 제우스는 무상증자가 결정이 됐죠. 주주 환원 정책을 한다라는 그런 일환으로 무상증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무상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 기대감, 소록스를 통해서 먼저 확인이 된 결과치가 있기 때문에 제우스 또한 마찬가지로 네. 그로 인해서 주가가 반영받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이 나오기 전에 이 종목을 진입한 그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10월 메가토르 자리가 네. 포착된 날 잡은 거잖아요.
메가토르 종목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메가토르 기법 12월 달엔 아예 안 나왔습니다. 1월 달도 아예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수의 상승이 너무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메가토르 종목 자체가 안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메가토르 종목이 나온다라는 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지수도 조정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것이고, 한 가지 더 개별적인 이슈로 봤을 때 그 종목의 저점 가격 구간을 잡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법이지만, 메가토르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안전하고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지금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수익률이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2달 조금 넘었죠. 그런데 2달 만에 80%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메가토르 기법,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가지고만 계시면 수익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메가토르 기법이 안 나올 수는 있겠으나 나올 때 그 종목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종목이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메가토르 기법도 마찬가지로 옥석 가리기는 해야 됩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어요. 하지만 포스코 홀딩스는 대형주기 때문에 제가 진입관점을 드리지 않았는데 포스코 홀딩스 또한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주여도 메가토르 기법은 피해갈 수 없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위주의 선별 과정을 통해서 메가토르 기법으로 진입한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우스처럼 이런 상승을 만들어내시면서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식을 투자할 때부터 가장 중요한 거, 원금 손실을 피해야 하고요. 두 번째, 은행의 이자보다 높은 이율을 받으시길 원하시고요. 세 번째, 배당까지 받기를 원하시는데, 메가토르 기법은 배당은 제쳐두되, 배당은 제쳐두더라도 원금 손실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링이 되는, 리스크가 엄청나게 작은 구간에서 포착이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주가가 눌린다 하더라도 메가토르 기법의 자리까지는 단기간에 올라올 수 있는 기법이 된다라는 거. 그 점만 기억해 주신다면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내가 은행에 1억 원의 예수금을 예치할 돈을 1,000만 원을 제우스에 투자를 했다면 80%의 수익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은행에 1억을 넣었을 때 8%의 이율을 2달 만에 챙겨가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우리가 비중을 줄여서 분할 매수하는 이유는 한 종목, 두 종목에서 수익이 나고 여러 종목에서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수익 나는 종목을 끝까지 끌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면 그것이 결국 1년 단위로 바라봤을 때 은행의 이자보다 몇 배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시며 주식이라는 재미있는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으시는 방법을 알아가실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는 제가 없어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길라잡이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우스와 마찬가지로 또 올라간 종목, 두 번째 종목 바로 언급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노믹트리라는 종목입니다. 지노믹트리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암 관련된 종목, 제약바이오라는 타이틀이 바로 머리 위에 떠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형암과 관련된 내용의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수익률 마찬가지로 8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노믹트리도 마찬가지로 포착됐었던 날짜는 10월 말입니다. 메가토르 기법이 주구장창 포착되기 시작했었던 건 10월 중순부터였어요. 그래서 저는 10월 중순부터 여러분 이제는 지수가 바닥을 다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음봉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 하시면 지수가 내려온 만큼은 아니더라도 절반 이상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담으셔야 됩니다라는 설명을 10월 중순부터 드렸는데 마지막 10월 26일을 기산점으로 모든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저점을 만들고 지수와 함께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지노믹트리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주로서 그 어떠한 뉴스도 없었습니다. 10월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추석이라는 악재 있었죠. 그
그리고 10월 4일 날 다시 장이 개장이 됐지만 10월 5일 날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 모르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또 한번 초래가 됐고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쟁까지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정말 최악의 장을 선물해 줬는데 그리고 나서 10월 말부터 지수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때 제약바이오주들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올라가려면 제약바이오주가 선동에 서야 됩니다라는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지노맥틀이 안 살 이유 절대 없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포착된 이후에 주가가 야금야금 올라가긴 했지만 우리 평균 단가 위에서 지속적으로 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 한 가지 더 최근에 토르기법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토르기법이 포착이 되고 나서 주가가 그때부터 갑작스럽게 위로 올라가는 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토르기법이 포착된 다음에 지노믹트리 또한 오늘 27,500원의 종가 기준으로 토르기법이 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노믹트리는 이번 토르기법은 지난번에 포착됐었던 토르기법과 기간으로 바라봤을 때 이번에 포착된 가격은 무조건 전고점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3950원은 무조건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노믹트리 오늘 잡으셔도 괜찮겠지만 메가토르 기법으로 잡으셔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불타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27,500원이라는 평균 단가가 잡혀지시겠죠? 그런데 메가토르 기법으로 진입하신 분들은 평균 단가가 15,000원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7,500원에서 불타기를 해도 이미 수익을 2번 정도 실현했다 해도 평균 단가는 2만원 초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으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우리는 주가가 내려와도 맘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노믹트리는 맘 편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위로 얼만큼 올라갈지가 기대가 되는 상황에 거래대금 또한 그렇게 크게 붙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거래대금이 터질 때 그 광기의 자리에서 토르 기법으로 진입하신 분들은 매도하시면 될 것이고요. 메가토르 기법으로 진입하신 분들은 광기 이후에 열광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면 그때 매도하셔서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내시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 덧붙여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좋습니다. 두 가지 리뷰 종목 모두 80%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다 줬는데 이 종목 지노믹트리는 꼭 한번 좀 기억을 해보시고 보유하시지 않으신 분들도 언제 들어가면 좋을지 그 타이밍을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메가토르 기법이 3번이 떴고요. 그리고 최근에 토르 기법이 2번이 뜬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메가토르 기법에서 좀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정말 좀 수익률을 가득하게 조금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가져가실 분들도 좀 타이밍만 잘 맞춰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언박싱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목은 FSN 들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 제가 좀 토론방 살펴보니까 갑자기 오르니까 참 무섭다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슈가 있는 걸까요? FSN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전자상거래를 하는 내용들 중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디지털 마케팅 기업이에요. 그리고 틱톡과의 연관성, 틱톡과의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커져 있는 카페24에 구글이 투자한 것처럼 틱톡이 미국에서 얼만큼 경쟁을 하냐, 누구랑 아마존이랑 경쟁하느냐에 따라서 그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FSN인데 FSN도 마찬가지로 토르 기법이 2차례가 뜬 자리입니다. 첫 번째 포착된 이후에 주가가 반짝 상승하면서 20% 이상의 수익 구간에 올라왔지만 주가가 다시 눌렸죠. 그런데 눌리면서도 토르 기법을 약간 이탈한 상황에 주가가 다시 한번 토르 기법이 뜬 자리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의 종가 2,735원 기준으로 그렇다면 토르 기법이 첫 번째 떴을 때에는 주가가 횡보 자리였다면 두 번째 떴을 때는 약간 상승하는 정도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상승했었던 그 상승분보다는 크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10% 이상의 수익을 아주 얌전하게 가져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상황에 다시 한번 토르 기법이 뜰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지켜보면 좋을 종목이 바로 FSN입니다. 네, 좋습니다. FSN의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리뷰 종목에도 그리고 오늘의 종목에도 힌트가 참 많습니다. 시장이 어려울수록 좀 종목 판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종목들 관심 종목에 꼭 넣어보시고 매수 타이밍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